다정함도 체력에서 온다. 지치지 않아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깨달은 게 있다. 젊었을 때는 다정함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건 그저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다. 다정함도 결국 체력에서 온다는 걸 말이다. 퇴근길 지하철 안.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하루 종일 회의에, 보고서에,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면 집에 도착할 때쯤엔 영혼까지 탈진한 기분이다. 그런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내의 얼굴이 보인다.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묻는 그 눈빛.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며 하는 제잘거림.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지친 몸과 마음으로는 응, 그래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나 좀 쉬게 해줘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쉽다.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남은 에너지가 없는 것뿐이다. 체력이 있어야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에서 다정함이 흘러나온다. 생각해보자.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은 날, 나는 어떤가?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 지하철이 복잡해도 짜증이 덜 난다. 업무가 밀려와도 차근차근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친절해질 수 있다. 후배가 실수했을 때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알려줄 수 있다. 동료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고 아이들과 놀아줄 힘이 남아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날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운동은커녕 계단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는 몸 상태. 이럴 땐 모든 게 짜증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온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 좀 내버려둬. 이런 말들 뒤에는 항상 고갈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오랜 시간 이걸 깨닫지 못했다. 30대 초반, 한창 일에 미쳐 있을 때였다.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쳤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가족을 더 잘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당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차갑게 변한 것 같아. 나는 발끈했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내의 말은 맞았다. 나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차갑게 변한 게 아니라 다정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힘이 없었다. 안아줄 팔의 힘도, 미소 지을 얼굴 근육의 에너지도,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 여유도 없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다정함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걸. 그리고 모든 행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다.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됐다. 마흔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모든 수치가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두려웠다. 쓰러지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건강해지면, 체력이 생기면 나는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했다. 운동을.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 20분 걷는 것도 숨이 찼다. 헬스장 기구들은 마치 고문도구처럼 느껴졌다. 그만두고 싶은 날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퇴근 후에도 남는 에너지가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 에너지로 나는 다시 다정해질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생겼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함께 놀아줄 힘이 생겼다. 주말에 가족과 산책을 나갈 체력이 생겼다.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던 사랑이 비로소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체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신적 체력, 감정적 체력도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면 몸이 건강해진다. 몸이 건강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작은 일에 덜 흔들리고 감정 조절이 더 잘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예전에 나는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왔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상사에게 받은 압박을, 고객에게 받은 짜증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와 가족에게 풀었다. 그것도 모르고. 하지만 체력이 생기니 그런 일이 줄어들었다. 스트레스를 흘려보낼 여유가 생긴 것이다.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화가 덜 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체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감정의 여유, 마음의 공간. 40대, 5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체력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하던 시절은 지났다. 며칠 못 자도 버티던 20대의 몸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 키워야 할 자녀, 돌봐야 할 부모님, 직장에서의 역할도 더 무겁다.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사랑으로 감당하려면 더더욱 체력이 필요하다. 의무감만으로 살 수는 있다. 책임감만으로도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 수 없다. 다정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야 한다. 나에게는 이제 하나의 원칙이 생겼다. 나를 돌보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운동하는 시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충분히 자는 시간, 이것들이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자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에너지가 있는 내가 있어야 지친 아내를 위로할 수 있다. 체력이 있는 내가 있어야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한 내가 있어야 우리 가정에 웃음과 따뜻함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는가? 혹시 아이의 이야기를 귀찮다는 듯이 흘려들은 적이 있는가? 혹시 배우자에게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한 적이 있는가?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단지 지쳐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지친 상태로는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그걸 표현할 수 없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자. 작은 것부터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기, 물 충분히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체력이 생긴다. 체력이 생기면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다정함이 흘러나온다. 다정함도 체력에서 온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체력은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할 수 없어 괴로웠던 사람들, 사랑하는데 차갑게 대해서 후회했던 사람들,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자꾸 날카로워지는 자신이 미웠던 사람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에너지가 고갈된 것뿐이다. 그 에너지를 다시 채우자. 체력을 회복하자.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그 다정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 일찍 집에 가자. 충분히 쉬자.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자.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다시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다정함도 체력에서 온다. 이걸 기억하자.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체력을 돌보기 시작하자.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